네, 안녕하세요. 네, 리플 스토리 수석 트레이더입니다. 자, 리플의 하락세가 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리플을 저희 채널에서 매집하라고 언급드렸던 400원, 500원 가격이 아니라 이런 고점에서 리플의 호재만 보고 좀 무지성으로 진입을 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손실이 커질 수 있을 만큼 좀 하락세가 좀 커진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리플의 좀 웅장한 미래 그리고 펀더멘털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했을 때 지금 리플 가격은 무조건 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은 현실적인 리플의 미래, 가치 그리고 기술적 분석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고래 온체인 지표에 아직까지 초록색 다이아 매수 시그널이 나오진 않았고, 매도 시그널만 일본 기준으로 보면 정확히 고점에서 고래들이 매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매도 지표 다 설명을 해주고 있죠. 보통은 이런 초록 다이아가 뜨면서 고래들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첫 번째로 매수 시그널 여기 0.4달러 부근에서 고래들이 1차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라는 지표는 나왔는데 아직 추가 지표는 안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원화 기준으로 650원은 좀 지지를 해줘야 된다, 이쪽 구간이죠. 보시면 지금 우선 정확히 지지선 부근까지 가격 하락이 나온 상황인데, 확실한 건 여기 650원 부근이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원화 기준으로 오늘 정확히 현재 오후 2시 48분인데 650원 가격은 좀 지지가 나오는 게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고래들 매수세가 들어와야 된다. 저희는 지금 이 지표만 뜨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지표가 안 나왔다. 그리고 저희 리플 스토리 구독자분들은 이 고래 온체인 지표 정확하게 매수 매도 지표 나타내주는 온체인 지표 무료로 지급을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단 제 개인 연락처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지표 세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체인 지표를 보시면 이쪽 부분이 보면 반감기죠. 빨간색 표시가 이제 반감기인데, 보통 반감기 전에 이렇게 두 번의 매수 기회가 항상 있었다. 근데 지금 가격적인 측면 23년 하반기면 지금 가격이 이쯤이죠. 그래서 우선 여기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해당 구간이 코인의 매집 구간이다, 좀 이렇게 말을 해줄 수가 있고, 매집 구간임을 좀 확신할 수 있는 단계가 이 저점이 여기 저점을 이탈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하락 나왔을 때 이 구간이 어디냐면 비트코인이 FTX 사태 이후에 15K에서 16K까지 떨어졌을 때 여기는 이탈을 안 하면 된다라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반감기 직전과 반감기까지 많이 상승이 나왔다. 그래서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코인을 좀 매집을 하는 시기다. 온체인 지표는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홀더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하락장이어서 리플 홀더분들이 좀 많이 힘든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리플 스토리가 자체적인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리플 XRP 370개. 이거 원화로 계산을 하면 지금 리플이 650원이죠. 650원인데 370개면 한 3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플을 들고 있는 수량은 정말 많습니다. 지금 정리를 좀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들고 있는 리플이 많은데, 저희가 구독자분들, 저희가 이벤트 물량으로 준비했던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저희 구독자분들 전부에게 리플 370개를 지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30만원을 누가 주냐, 사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제 지갑에서 직접 전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60개, 370개 리플 잘 받았다. 저희 구독자분들 직접 이렇게 리플 수령하시고 인증 댓글을 해드리고 있는데 진짜로 지급해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지급해드리니까 지금 하락장이 좀 힘들기 때문에 고통 분담을 좀 확실하게 좀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수령 원하시는 저희 구독자분 계시면 유튜브 구독했습니다, 리플 수령 원한다라고 010-5693-7477로 문자 2번 남겨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리플 지갑으로 리플 370개씩 이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받으실 분들 번호 남겨주시면 되고, 저희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예요. 근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 물량이 넉넉하게 있으니까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영상 보시고 문자 남기시면 충분히 수령할 만한 수량이 있으니까 조금 서둘러 주시면 좋겠고요. Let's just start out with the very top with you in 20. 그리고 어제 게리 겐슬러의 청문회가 있었는데, 이 영상을 제가 보고 나서 게리 겐슬러가 왜 계속 이 가상화폐를 규제하고 특히 리플은 지금 몇 년 동안
리플로 옥죄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제가 어제 연설에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 SEC의 기조 좀 파악할 수 있는 영상이었는데, 자, 어찌됐든 지금 대선이 약 1년가량 남았죠. 그래서 이 얘기는 지금 이것까지 제가 얘기하면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져서 다음 영상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아마 다음 영상이 언제 업로드가 될지 모르겠는데, 자, 아마 한 저녁이나 밤 아니면 내일 오전 중에 관련 영상 업로드를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리플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는데, 자, 현실적으로 지금 2023년, 자, 올해 당장 리플이 암호화폐를 통솔해가지고 뭐 XRP가 바로 결제나 송금 부분으로 지금 파일을 늘릴 수는 없어요, 냉정하게. 그래서 저희가 언제까지 봐야 되냐라고 하면, 제가 좀 전에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대선이 내년이니까 2024년에서 2025년까지 이때까지 보셔야 되고, 2024년, 2025년에는 과연 이 리플이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제가 정확하게 공유를 드리고, 지금 그리고 리플 그리고 가상화폐가 좀 왜 이렇게 발목을 많이 잡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내가 언제까지는 리플을 들고 있어야지 좀 수익이 나겠다 라는 판단을 좀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선 화폐라는 딱 개념, 이 화폐 개념을 놓고 보면, 화폐 물론 정의는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살 수 있는 수단이죠. 그리고 지금 뭐 아무리 글로벌 시대고 글로벌 무역을 한다라고 하지만 이 나라마다의 화폐가 있죠. 그리고 이 화폐의 가치는, 그 나라의 이 화폐는 이 무역을 하는데 이 파워, 힘을 실어줍니다. 그래서 터키, 뭐 멕시코,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에는 화폐 가치가 굉장히 낮습니다. 다른 나라 화폐보다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국제시장에서 이 화폐라는 사실상 이 지위를 잃고 무역 손해를 계속 봐야 되는 거죠. 터키, 멕시코, 엘살바도르 같은 이런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자, 미국과 같은 이 초강대국 그리고 G20 국가들은 강대국이기 때문에 뭐 달러, 엔화, 위안화 이런 것들이 무역에서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익을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G20과 IMF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를 수용해서 좋을 게 없다, 사회 악이다, 경제 시스템이 무너진다, 계속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자국화폐가 안 쓰이고 국제시장에서 암호화폐가 통용된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봤던 무역이익을 앞으로는 볼 수 없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G20 국가들, 강대국들은 죽어라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 부정적인 기사와 내용을 올리고, 반대로 터키, 뭐 멕시코, 엘살바도르, 뭐 아르헨티나, 이런 국가들은 현재 아예 대놓고 암호화폐를 채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잘 사는 국가와 못 사는 국가들의 이 암호화폐에 대한 이 인식이 다른데, 왜 다른지에 대해서 제가 근본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 2020년도 이제 4월달 보시면 이 중국, 미국부터 시작을 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 그리고 한창 암호화폐 가격이 그때 많이 빠졌죠. 그리고 2021년 4월에 중국, 미국부터 시작한 이 암호화폐 규제, 그리고 후에 이제 영국, 뭐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도 동참을 했었죠. 이때 암호화폐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제가 이때 느낀 게, 이 암호화폐 이러다가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이 크립토에 대해서 저도 100% 확신이 없었던 시기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자금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금과 더불어서 화폐를 결국 이 국민들이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금과 이 수요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지금 자금과 수요가 암호화폐 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 디지털 화폐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서 이 G20 국가들이 아무리 규제를 해도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나 가격이 이 특정 가격이나 기대치 이하로 꺾이지가 않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 다음 해법으로 얘기한 게 CBDC였죠. 그런데 지금 2021년 CBDC 얘기를 하다가 지금 23년 말인데 지금 CBDC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아는 거죠. 이거 CBDC 우리가 발행을 해도 아무도 사용을 안 한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지금 더 이상 사실 큰 개발도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블랙록 그리고 피델리티 같은 사금융 회사들, 사기업들이 이제 진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도 글로벌 사기업들이. 그래서 피델리티, 뭐 블랙록, 비자, 마스터카드가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버리고 진입을 한 거죠, 지금 시장에. 근데 국가가 발행한 이 CBDC가 아니라 비트코인, 이 가상화폐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CBDC는 국가 기반 화폐가 아니라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발행이 돼야 된다라는
라는 게 핵심이고, 자, 블랙록과 이 피델리티는 뭐 비트코인 현물 ETF, 그리고 지금 뭐 비자 같은 경우에는 리플, 그리고 솔라나 등 여러 네트워크랑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고, 자, CBDC를 실제로 발행을 준비를 하고 있고, 자, 비자, 이 마스터카드가 2024년에 CBDC 발행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지금 보면 뭐 비자, 마스터카드, 자,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뭐 거의 미국에 다 몰려 있는데, 지금 좀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여기는 이제 CBDC 결제 부문이고, 또 이제 송금, 비자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자, 그리고 피델리티, 뭐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가상화폐 수탁, 그리고 이제 중개, 자, 이쪽으로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근데 그 중에 이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은 비자의 CBDC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 이미 비자 카드를 전 세계 사람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접근성이 용이하다. 그래서 리플과 비자가 성공할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이 근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자, 여러분 카카오라는 회사 있죠. 제가 이걸 2016년도, 17년도, 자, 이때부터 제가 이제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제가 카카오가 무조건 이렇게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자, 이때는 고작 이 카카오톡, 자, 메신저가 전부였죠, 거의. 자,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자, 2015년도 카카오를 사용하는, 이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대한민국 인구의 99%가 이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을 사용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이 카카오톡 이 하나로 할 수 있는 서비스나 플랫폼이 너무 많다. 왜냐면 자,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은 뭐 카카오뱅크, 카카오헤어, 뭐 카카오택시 등등, 자, 이 카카오톡 기반으로 이 메신저 하나로 자, 여러 가지 파생된 상품이 많고, 그 이후로 카카오가 엄청나게 매출 상승을 했다. 결론 핵심은 누가 얼마나 쓰고 있냐가 핵심입니다. 근데 비자 카드,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 지갑 꺼내서 보면 다 비자 아니면 마스터카드죠. 자, 그래서 제가 비자 기반 이 CBDC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비자와 이 XRP 리플은 자, 이미 엄청나게 많은 파트너십을 맺었다.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비자 그리고 결제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가장 은행보다는 저는 카드사 쪽이 더 맞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리플은 이 비자와 같이 2024년, 2025년을 봐야 된다라는 거,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자,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도 2024년이 되면 분명히 끝날 겁니다. 게리 겐슬러는 아마 무조건 높은 확률로 사퇴를 한다. 그래서 내년이 아마 기대가 되는 해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 자, 그런데 지금 가격, 자, 이 리플의 가격은 너무나 저렴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사실 지금 300만 원부터 뭐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지금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자, 비트코인은 이미 1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리플 보시면은 자, 거품이 없어요, 유일하게. 자, 이게 왜 그러냐? 바로 이 SEC 게리 겐슬러가 가격을 지금까지 눌렀기 때문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펀더멘털도 우수하고 가격도 아직까지 다른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도지코인 중에 리플이 가장 적게 올랐죠. 그래서 아직 올라갈 상승할 자리가 많고 지금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다. 그래서 리플 홀더분들 지금 이렇게 가격 빠지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으며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리플 스토리 수석 트레이더입니다. 자, 리플의 하락세가 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리플을 저희 채널에서 매집하라고 언급드렸던 400원, 500원 가격이 아니라 이런 고점에서 리플의 호재만 보고 좀 무지성으로 진입을 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손실이 커질 수 있을 만큼 좀 하락세가 좀 커진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리플의 좀 웅장한 미래 그리고 펀더멘털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했을 때 지금 리플 가격은 무조건 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은 현실적인 리플의 미래, 가치 그리고 기술적 분석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 고래 온체인 지표에 아직까지 초록색 다이아 매수 시그널이 나오진 않았고, 매도 시그널만 일본 기준으로 보면 정확히 고점에서 고래들이 매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매도 지표 다 설명을 해주고 있죠. 보통은 이런 초록 다이아가 뜨면서 고래들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첫 번째로 매수 시그널, 여기 0.4달러 부근에서 고래들이 1차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라는 지표는 나왔는데 아직 추가 지표는 안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원화 기준으로 650원은 좀 지지를 해줘야 된다. 이쪽 구간이죠, 보시면. 지금 우선 정확히 지지선 부근까지 가격 하락이 나온 상황인데, 확실한 건 여기 650원 부근이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원화 기준으로 오늘 정확히 현재 오후 2시 48분인데 650원 가격은 좀 지지가 나오는 게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고래들 매수세가 들어와야 된다. 저희는 지금 이 지표만 뜨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지표가 안 나왔다. 그리고 저희 리플스토리 구독자분들은 이 고래 온체인 지표, 정확하게 매수 매도 지표 나타내주는 온체인 지표 무료로 지급을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단 제 개인 연락처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지표 세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체인 지표를 보시면 이쪽 부분이 보면 반감기죠. 빨간색 표시가 이제 반감기인데, 보통 반감기 전에 이렇게 두 번의 매수 기회가 항상 있었다. 근데 지금 가격적인 측면, 23년 하반기면 지금 가격이 이쯤이죠. 그래서 우선 여기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해당 구간이 코인의 매집 구간이다. 좀 이렇게 말을 해줄 수가 있고, 매집 구간임을 좀 확신할 수 있는 단계가 이 저점이 여기 저점을 이탈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하락 나왔을 때, 이 구간이 어디냐면, 비트코인이 FTX 사태 이후에 15K에서 16K까지 떨어졌을 때, 여기는 이탈을 안 하면 된다라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반감기 직전과 반감기까지 많이 상승이 나왔다. 그래서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코인을 좀 매집을 하는 시기다. 온체인 지표는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홀더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하락장이어서 리플 홀더분들이 좀 많이 힘든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리플스토리가 자체적인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리플 XRP 370개. 이거 원화로 계산을 하면 지금 리플이 650원이죠. 650원인데 370개면 한 3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플을 들고 있는 수량은 정말 많습니다. 지금 정리를 좀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들고 있는 리플이 많은데, 저희가 구독자분들, 저희가 이벤트 물량으로 준비했던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저희 구독자분들 전부에게 리플 370개를 지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30만 원을 누가 주냐, 사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제 지갑에서 직접 전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60개, 370개 리플 잘 받았다. 저희 구독자분들 직접 이렇게 리플 수령하시고 인증 댓글을 해드리고 있는데, 진짜로 지급해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지급해드리니까 지금 하락장이 좀 힘들기 때문에 고통 분담을 좀 확실하게 좀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수령 원하시는 저희 구독자분 계시면 유튜브 구독했습니다. 리플 수령 원한다라고 010-5693-7477로 문자 2번 남겨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리플 지갑으로 리플 370개씩 이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받으실 분들 번호 남겨주시면 되고, 저희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예요. 근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 물량이 넉넉하게 있으니까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영상 보시고 문자 남기시면 충분히 수령할 만한 수량이 있으니까 조금 서둘러 주시면 좋겠고요. Let's just start out with the very top with you in 20. 그리고 어제 게리 겐슬러의 청문회가 있었는데, 이 영상을 제가 보고 나서 게리 겐슬러가 왜 계속 이 가상화폐를 규제하고 특히 리플은 지금 몇 년 동안 리플로 옥죄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제가 어제 연설에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 SEC의 기조 좀 파악할 수 있는 영상이었는데, 어찌됐든 지금 대선이 약 1년가량 남았죠. 그래서 이 얘기는 지금 이것까지 제가 얘기하면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져서 다음 영상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아마 다음 영상이 언제 업로드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한 저녁이나 밤 아니면 내일 오전 중에 제가 관련 영상 업로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리플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2023년 올해 당장 리플이 암호화폐를 통솔해가지고 XRP가 바로 결제나 송금 부분으로 지금 파일을 늘릴 수는 없어요, 냉정하게. 그래서 저희가 언제까지 봐야 되냐라고 하면, 제가 좀 전에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대선이 내년이니까 2024년에서 2025년까지 이때까지 보셔야 되고, 2024년, 2025년에는 과연 이 리플이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제가 정확하게 공유를 드리고, 지금 그리고 리플 그리고 가상화폐가 좀 왜 이렇게 발목을 많이 잡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내가 언제까지는 리플을 들고 있어야지 좀 수익이 나겠다 라는 판단을 좀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 화폐라는 딱 개념, 이 화폐 개념을 놓고 보면, 화폐 물론 정의는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살 수 있는 수단이죠. 그리고 지금 아무리 글로벌 시대고 글로벌 무역을 한다라고 하지만 이 나라마다의 화폐가 있죠. 그리고 이 화폐의 가치는, 그 나라의 이 화폐는 이 무역을 하는데 이 파워, 힘을 실어줍니다. 그래서 터키, 멕시코,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에는
화폐 가치가 굉장히 낮습니다. 다른 나라 화폐보다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국제시장에서 이 화폐라는 사실상 이 지위를 잃고 무역 손해를 계속 봐야 되는 거죠. 터키, 멕시코, 엘살바도르 같은 이런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자, 미국과 같은 이 초강대국 그리고 G20 국가들은 자, 강대국이기 때문에 뭐 달러, 엔화, 위안화 이런 것들이 자, 무역에서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 가지 이익을 볼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런 G20과 IMF 같은 경우에는 자, 암호화폐를 수용해서 좋을 게 없다. 사회 악이다. 경제 시스템이 무너진다. 계속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자, 자국화폐가 안 쓰이고 국제시장에서 암호화폐가 통용된다라고 하면 자, 지금까지 봤던 무역이익을 자, 앞으로는 볼 수 없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G20 국가들, 강대국들은 죽어라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 부정적인 기사와 내용을 올리고 자, 반대로 터키, 멕시코,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자, 이런 국가들은 현재 아예 대놓고 암호화폐를 채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 잘 사는 국가와 못 사는 국가들의 이 암호화폐에 대한 이 인식이 다른데 자, 왜 다른지에 대해서 제가 근본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 자, 2020년도 이제 4월 달 보시면 이 중국, 미국부터 시작을 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 그리고 한창 암호화폐 가격이 그때 많이 빠졌죠. 자, 그리고 2021년 4월에 자, 중국, 미국부터 시작한 이 암호화폐 규제 그리고 후에 이제 영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도 동참을 했었죠. 이때 암호화폐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제가 이때 느낀 게 야, 이 암호화폐 이러다가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이 크립토에 대해서 저도 100% 확신이 없었던 시기고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자금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금과 더불어서 자, 화폐를 결국 이 국민들이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금과 이 수요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지금 자금과 수요가 암호화폐 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 디지털 화폐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서 자, 이 G20 국가들이 아무리 규제를 내도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나 가격이 이 특정 가격이나 기대치 이하로 꺾이지가 않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 해법으로 얘기한 게 CBDC였죠. 자, 그런데 지금 2021년 CBDC 얘기를 하다가 자, 지금 23년 말인데 지금 CBDC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아는 거죠. 이거 CBDC 우리가 발행을 해도 자, 아무도 사용을 안 한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지금 더 이상 사실 큰 개발도가 없는 상황이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블랙록 그리고 피델리티 같은 자, 사금융 회사들, 사기업들이 이제 진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도 글로벌 사기업들이. 그래서 피델리티, 블랙록, 비자, 마스터카드가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버리고 자, 진입을 한 거죠, 지금 시장에. 근데 국가가 발행한 이 CBDC가 아니라 비트코인, 이 가상화폐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CBDC는 국가 기반 화폐가 아니라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발행이 돼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고 자, 블랙록과 이 피델리티는 비트코인 현물 ETF 그리고 지금 비자 같은 경우에는 리플 그리고 솔라나 등 여러 네트워크랑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고 자, CBDC를 실제로 발행을 준비를 하고 있고 자, 비자 이 마스터카드가 2024년에 CBDC 발행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지금 보면 비자 마스터카드, 자,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거의 미국에 다 몰려 있는데 지금 좀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여기는 이제 CBDC 결제 부문이고 또 이제 송금, 비자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자, 그리고 피델리티,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가상화폐 수탁 그리고 이제 중개 자, 이쪽으로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근데 그 중에 이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은 비자의 CBDC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 이미 비자 카드를 전 세계 사람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접근성이 용이하다. 그래서 리플과 비자가 성공할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이 근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자, 여러분 카카오라는 회사 있죠. 제가 이걸 2016년도, 17년도 자, 이때부터 제가 이제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제가 카카오가 무조건 이렇게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자, 이때는 고작 이 카카오톡, 자, 메신저가 전부였죠, 거의. 자,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자, 2015년도 카카오를 사용하는 이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대한민국 인구의 99%가 이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을 사용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이 카카오톡 이 하나로 할 수 있는 서비스나 플랫폼이 너무 많다. 왜냐면 자,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은 카카오뱅크, 카카오헤어, 카카오택시 등등 자, 이 카카오톡 기반으로 이 메신저 하나로 자, 여러 가지
파생된 상품이 많고 그 이후로 카카오가 엄청나게 매출 상승을 했다. 결론 핵심은 누가 얼마나 쓰고 있냐가 핵심입니다. 근데 비자 카드,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 지갑 꺼내서 보면 다 비자 아니면 마스터카드죠. 자, 그래서 제가 비자 기반 이 CBDC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비자와 이 XRP 리플은 자, 이미 엄청나게 많은 파트너십을 맺었다.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비자 그리고 결제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가장 은행보다는 저는 카드사 쪽이 더 맞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리플은 이 비자와 같이 2024년, 2025년을 봐야 된다라는 거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자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도 2024년이 되면 분명히 끝날 겁니다. 게리 갠슬러는 아마 무조건 높은 확률로 사퇴를 한다. 그래서 내년이 아마 기대가 되는 해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 자, 그런데 지금 가격, 이 리플의 가격은 너무나 저렴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사실 지금 300만 원부터 뭐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지금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자, 비트코인은 이미 1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리플 보시면은 자, 거품이 없어요, 유일하게. 자, 이게 왜 그러냐? 바로 이 SEC, 게리 갠슬러가 가격을 지금까지 눌렀기 때문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펀더멘털도 우수하고 가격도 아직까지 다른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도지코인 중에 리플이 가장 적게 올랐죠. 그래서 아직 상승할 자리가 많고 지금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다. 그래서 리플 홀더분들 지금 이렇게 가격 빠지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으며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